이런 접근 방식이 독서 습관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책 추천 영상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월이고 이제 1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새해 목표들 많이들 세우실 텐데 그 새해 목표에 빠질 수 없는 게 다이어트, 영어, 그리고 독서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책을 내가 이만큼 읽어야겠다. 새해에는 내가 더 많은 책들을 읽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실 텐데 그만큼 또 실패를 많이 하시는 게 독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새해 목표를 세우시기 전에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세우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새해 목표로 독서를 잡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책을 왜 읽는가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책을 읽으면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닌가 싶은데요. 책을 읽으면 많은 전문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 개발에는 독서만한 게 또 없다고 하고 혹은 직장 내에서 나와 관련된 업무적인 스킬들을 책을 통해서 습득을 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그런 경쟁력을 올리는 그런 이유로 많이들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 하시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이건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얘기지만 책 한 권에는 그 작가의 10년치 노하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그 전문 지식을 10년치의 노하우를 엑기스만 뽑아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서적을 여러 개 읽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통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독서의 이유를 지식의 확장이나 자기 개발로 찾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그게 독서의 이유의 전부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해야만 하고 성장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독서 습관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 싫어하시잖아요.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정규분포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앞에 15%를 제외한 나머지 85%들은 공부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지식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게 마치 그런 거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몸짱이 되려면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운동을 하는 이유의 전부가 몸짱이어서는 안 되겠죠. 재활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운동이 그냥 재밌어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뛰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올해는 식스팩을 가져야지 혹은 내가 올해는 애플 힙을 가져야지 이런 목표 때문에 운동 목표를 새해 목표를 잡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해야지, 독서를 통해서 어떤 내 전문 분야에 뭐가 돼야지, 공부를 더 해야지 이러한 강박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책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책은 왜 읽는 걸까요? 책은 재미있는 거죠. 지금은 유튜브나 스마트폰처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지만 이런 디바이스가 있기 전 먼 옛날에는 분명히 독서가 책이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만원인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 책 내용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정말 만원인 상황에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책이 주는 즐거움의 단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책의 유의라는 부분이 너무 간과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자 사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내년에 독서 목표를 세우고 계시다면 일단 전문 지식 서적은 조금 더 밀어놓고 나한테 맞는 재밌는 소설,
SF 소설, 추리 소설, 로맨스, 뭐 판타지 이런 재밌는 소설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인문학 서적이 나는 너무 재밌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책을 읽으시면 되겠죠. 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먼저 선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독서라는 게 어떤 나에게 지식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TV, 라디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들이게 되고 습관이 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읽던 어떤 다른 책을 읽는 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책들을 골라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독서의 재미니까요. 그리고 혹시 뭐 독서 습관을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처음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은 유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생각을 책으로 쓰셨어요. 그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즉, 개인주의자 선언으로 잘 알려진 문유석 판사의 쾌락독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보시게 되면 이 작가님이 정말 개인이 취향대로 책들을 읽어가는 내용들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책은 굉장히 유의적인 거고 내가 어떤 노벨 문학사를 탔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고 영웅문이나 이런 무협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재밌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보다는 훨씬 더 얘기를 잘 풀어 놓으셨으니까 쾌락독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많은 분들이 책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주제 넘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부디 내년에도 재밌는 독서 생활,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